네. 코인 거래소가 왜 눈뜨고 털렸을까? 나랑은 무슨 상관인가? 이 얘기를 하겠습니다. 네, 코인 거래소에서 2조 원어치 이더리움이 털린 사건. 자, 이게 바로 21일에 발생한 바이비트 이더리움 해킹 사건이죠. 해킹 조사 보고서가 나왔는데요. 이게 남의 일이라고 볼 수만 없는 사건입니다. 거래소 직원들이 가장 안전하다는 하드웨어 월렛을 이용하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뜨고 털린 사건이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데요.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보시면 여러분과도 상관이 있는 문제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황작가입니다. 먼저 바이비트가 2조 원대 이더리움을 털린 사건부터 짧게 정리를 한 다음에 막 나온 해킹 조사 보고서를 통해서 어떻게 눈뜨고 털린 건지 그림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게 왜 우리와 여러분과 상관이 있는 문제인지 그 얘기를 할 겁니다. 자, 일단 사건의 개요입니다. 지난 21일에 싱가포르 기반의 코인 거래소 바이비트 직원들이 이더리움을 전송을 합니다. 인터넷과 연결되어 있지 않은 콜드 월렛, 하드웨어 월렛에 보관하는 이더리움 중에서 3만 개를 거래소 관리 지갑으로 보내려던 거였는데요. 통상적으로 거래소가 이용하는 방식, 한 명이 서명하면 끝나는 게 아니라 전송을 하려면 지정해 놓은 여러 명이 다 서명을 해야 전송이 되는 방식이었습니다. 자, 이번 경우에는 4명이 서명을 하는 거였고요. 직원 3명이 차례로 서명을 한 다음에 화면에 보시는 벤 자우, 바로 CEO가 서명을 했습니다. 전송은 2단계로 진행이 됐는데요. 네, 1단계로는 세이프라는 이더리움 지갑 서비스 회사가 제공하는 온라인 서비스를 이용해서 3만 개를 보내라 이렇게 전송을 했고요. 전송 명령을 했고, 자, 2단계로 하드웨어 지갑 화면에서 여기 같은 경우에 레저인데요. 자, 레저 지갑 화면에서 그 주소가 맞는지 중요한 정보를 확인을 했고 서명을 해서 전송을 완료했습니다. 자, 이렇게 3만 개를 바이비트의 거래소 관리 지갑으로 보냈어야 하는데 지갑에 들어있던 40만 개 이더리움이 몽땅 해커 지갑으로 털렸습니다. 자,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외부 업체 2곳에 조사를 맡겼는데요.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해커 일당이 바이비트 거래소가 이용한 세이프 월렛 서비스에 악성 코드를 심어서 이 서비스를 이용해서 바이비트가 이더리움을 옮기는 명령을 내리면 알아채지 못하는 사이에 지갑의 권한을 해커한테 넘기는 명령으로 바뀌도록 그렇게 해서 털어간 걸로 조사가 됐는데요. 두 보고서 내용이 거의 동일합니다. 이걸 그림으로 그리면 이렇습니다. 네, 먼저 바이비트 CEO가 겪은 것은 이렇습니다. 네, 바이비트 콜드 월렛에 있는 이더리움을 전송을 하려면 담당 직원 3명이 먼저 서명을 해야 되고 맨 마지막에 이 CEO가 서명을 하게 되는데요. 자, 1단계로는 세이프 화면, 컴퓨터의 세이프 화면 월렛 화면, 자, 여기에서 바이비트 거래소의 관리 지갑, 이 웜 월렛이라고 부르는 관리 지갑으로 이더 3만 개를 전송한다 하는 버튼을 누르게 됩니다. 자, 이더리움 3만 개를 이 지갑 주소로 보내라. 그러니까 수량은 3만 개로 이렇게 정했고 수수료도 정해서 이런 걸 확정을 해서 확인하고 전송 버튼을 누릅니다. 그런 다음에 2단계로 여기서 확인을 하는 건데 레저 하드웨어 월렛 화면에서 이 동일한 내용이 표시가 되는데요. 보내라는 내용이 뭔지 이 동일한 내용이 표시가 되니까 이상 없다 생각하고 서명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실제로는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뒷단에서 바로 이건데요. 자, 컴퓨터 세이프 월렛 화면에서 이더 3만 개를 이 관리소 지갑으로 보내라, 전송해라 이런 내용으로 클릭을 했는데 그랬는데 그러자마자 은밀하게 해커에게 지갑 권한을 넘겨주는 계약으로 내용이 변경이 됩니다. 그리고 이걸 갖다가 서명을 해달라고 이 레저 하드웨어 월렛 화면으로 보내게 되는데요. 자, 레저 하드웨어 월렛 화면에서 확인하는 과정에서 이상이 없다. 전송 정보가 화면에 뜨긴 떴는데 이상 없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서명을 하니까 지갑의 관리 권한이
즉시 해커한테 넘어갔고 지갑이 싹 털리게 됩니다. 이걸 좀 더 쉽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조금 쉽게 얘기를 해보면요. 박이더 씨가 이 컴퓨터로 1단계로 자기 컴퓨터의 이더리움 지갑 서비스 프로그램 화면에서 친구 주소로 이더 10,000원어치 송금 이렇게 클릭을 합니다. 자, 근데 이 프로그램에 해커가 깔아놓은 악성 코드가 심어져 있어서 곧바로 친구한테 뭐 10,000원 보내라 이게 아니라 이 명령이 해커한테 지갑 권한을 다 줘라 이런 명령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 그런데 이거를 그러면 이제 하드웨어 월렛에서 확인을 하는 절차를 거치게 되는데 확인하고 서명을 해야 최종으로 전송 명령이 최종 진행이 되는 거죠. 근데 이 확인하는 과정에서 이상하다는 것을 느끼지 못하고 그냥 서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해커한테 지갑을 털립니다. 네, 챗GPT와 X의 인공지능 서비스 그록 이 둘 다한테 질문을 해봤습니다. 자, 이번 해킹이 가능했던 이유, 이더리움 거래 명령이 복잡하게 설계되어 있어서 해킹에 상대적으로 취약할 수 있다는 점. 자, 이에 이더리움 하드웨어 월렛의 또 한계, 이 두 가지가 결합된 게 중요했던 걸로 보입니다. 자, 해킹이 가능했던 이유, 중요한 둘 중에 하나는 이더리움 거래 명령이 복잡하게 설계되어 있어서 해킹에 상대적으로 취약할 수 있다는 점. 또 하나는 이더리움 하드웨어 월렛의 한계. 자, 이게 결합된 걸로 보인다는 거죠. 비트코인 거래 명령은 심플합니다. 그래서 확인할 것도 단순합니다. 보내려는 주소하고 보내는 비트코인 수량, 수수료 이렇게만 확인하면 됩니다. 1단계 전송 명령, 그리고 2단계 확인 서명, 이 사이에 해커가 개입할 틈은 없습니다. 자, 이더리움은 거래 명령이 좀 복잡합니다. 그래서 확인하는 게 비트코인보다 복잡하죠. 이더리움을 다른 지갑으로 보내기만 하는 단순 전송 명령이면 확인하기 쉬운데 누구에게 무슨 권한을 준다 이런 내용의 계약 명령을 포함시킬 수가 있어서 이게 단순 전송인지 계약 명령인지 이 하드웨어 월렛 화면에서 확인을 해야 되는데요. 근데 이 바이비트 직원들, CEO까지 이번에 눈뜨고 당한 걸 보면 계약이 포함된 전송 명령 내용을 확인하고 이해하기가 쉽지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번 경우처럼 해킹으로 1단계 전송 명령이 2단계 하드웨어 월렛 확인할 때 바뀌어 있는 경우, 이게 바뀌어 있는지 무슨 내용이 들어있는지 이걸 확인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자, 거래소 해킹은 물론 비트코인에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거래소 지갑을 관리하는 직원이 지갑 암호 문구를 털린다든지 아니면 직원 컴퓨터가 바이러스에 감염이 돼서 비트코인을 전송해야 하는 주소를 해커가 심어놓은 주소로 바꾸게 만들었는데 이걸 직원이 나중에 하드웨어 지갑에서 서명을 할 때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든가 이러면 뭐 털릴 수 있겠죠. 다만 이번에 일어난 이더리움 해킹 같은 사태가 일어날 가능성은 뭐 굉장히 극히 희박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입니다. 하드웨어 원래 서명 단계에서 확인할 내용이 아주 간단하기 때문입니다. 하드웨어 지갑에 관리하는 이더리움을 전송할 때는 하드웨어 지갑에 관리하는 비트코인을 보낼 때보다 확인해야 할 정보가 훨씬 더 많고 그 내용을 비전문가가 이해하기도 어렵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X의 인공지능 서비스 그록한테 이번 사태와 관련해서 이더리움 해킹과 비트코인 해킹을 이제 뭐 비교를 해서 이 그록3가 설명을 하는데요. 이더리움 해킹은 친구한테 돈 보내기인 줄 알았는데 해커가 몰래 해커한테 전 재산을 주고 금고 비밀번호까지 바꿔라 이런 정도로 이걸 바꿔버리는 건데 이게 복잡해서 속기가 쉬웠다 이렇게 비유를 하고요. 비트코인 해킹은 친구한테 돈 보내기 이걸 해커한테 돈 보내기로 바뀔 수 있을 뿐이라서 자, 레저 월렛 화면에 해커 주소가 떡하니 보일 테니까 직원이 잘 확인만 하면 이거 뭐야 이러면서 멈추기가 쉽다 이렇게 비유를 합니다. 자, 끝으로요. 거래소 지갑에 있는 내 코인은 이게 거래소에 맡겨놓은 거라서 거래소가 털리면 나도 피해를 입을 수가 있습니다. 바이비트는 다행히 뱅크런 사태를 피했는데 만약에 해킹으로 거래소가 망한다.
내 코인을 돌려받는 거 아주 어렵고 제대로 다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이 아주 높죠. 거래소가 망하면 어떻게 되는지, 자, 우리 뭐 어지간한 분들은 다 FTX 사태에서 보셨죠? 연습 삼아서 업비트 같은 거래소에 있는 비트코인을 소액으로 개인 지갑으로 옮겨보시고, 그게 충분히 익숙해지면, 충분히 숙달이 되면 조금 더 큰 금액을 개인 지갑으로 옮겨보시는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